지금까지 이런 택시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게 될 시시콜콜 택시. 뉴스와 이슈, 민원과 미담, 어떤 주제도 환영합니다. 달리는 발언대, 시시콜콜 택시.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택시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운행입니다. 네. 예. 아니, 택시 우리 첫 번째 나가고 나서 네. 반응이 어땠어요? 아,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요,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저한테는 심지어 번호표까지 받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택시에 선배님들은 타고 싶다고? 네, 타고 싶다고. 오. 너도 나도 막 줄을 섰어요. 선배님들은 제 어떠셨어요? 주변에서도 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네, 반응인가요? 택시에 네. 우리 두 명의 모니터를 딱 보시고 시민 씨 얼굴은 택시만 하다, 제 얼굴은 버스만 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건 예. 팩트가 아닌가요? 예, 오늘은 또 어떤 민원인들이 있을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출발합니다. 시시콜콜 택시 출발! 저희 이제 대피소 가고 있는데, 사실 11월 달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지진이 나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대피소 분들이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어떤 사연일지도 궁금을 하죠. 관심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아 이랬구나라고만 했지 정말 대피소를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민 씨 말대로 네.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 우리 대피소에 계신 분들, 이재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사실 그런 반성 아닌 반성도 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죠? 혹시 어머니 저희 택시 맞으세요? 아니. 혹시 그러면 네. 저희 부르신 분이 혹시 어머니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아니 여기가 이제 다들 이재민들이 함께 계시는 곳이었네요, 그죠? 네. 저도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와 보니까 아 이게 정말 편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그죠? 예, 불편합니다. 밤에 자는 것도 그렇고. 예. 이제 처음 날보다 자꾸 이제 저녁에 되면은 기침 소리도 많이 나고 감기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건조해요. 작년 11월 포항을 강타한 5.4의 강진.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피해를 가져온 최악의 재해였는데요. 시설물 피해 건수는 2만여 곳이 넘고 600가구가 넘는 시민들은 살던 집을 잃었습니다. 역시 입주 가능한 160채의 LH 국민 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500여 세대의 물량 확보와 전세 융자금 상한액을 5,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12월에는 응급복구가 99% 완료됐고 1,800여 명이던 이재민은 300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오늘의 택시 손님들은 난데없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택시에 우리 두 번째 탑승객들이 타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이런 택시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해봤어요. 네, 그렇죠. 네. 일반 택시하고는 또 다르죠? 네, 느낌이 예. 확실히 틀립니다. 저희가 이재민이라서 저희를 알리려고 이 택시를 불렀는데 예. 본의 아니게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승차감이 편해서 네, 승차감도 편안하고 온화하고 첫째 공기가 따뜻하고 이러니까 참 느낌 좋습니다.
원래 지진이 있고 나서 바로 대피를 하시는 게 맞는데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또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1월 1일 날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요, 우리 아파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관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큰 손상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네, 보기에는 멀쩡해 멀쩡해 보입니다.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세 번째 3점 뭔가 그때 올 때는 저희가 방에 있었거든요, 집 안에. 네, 안방에 있었는데 네. 저 뒷베란다 쪽에서 부지직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가보니까 이렇게 세면이 떨어져 있고 균열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어내고 했는데 그리고부터 계속 여진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여진이 와가지고 계속 불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 보고 자꾸 들어가 봐라 그랬어요, 지하에. 이 아파트는 포항시 1차 안전진단에서 거주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여진이 있을 때마다 불안하던 주민들은 직접 아파트 지하를 둘러보면서 기둥에 심각한 균열을 발견. 포항시가 급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험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67세대 주민들은 새해 첫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너무 심각하다. 빨리 이주해라. 이렇게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하다라고 생각해서 집에 있었는데 네. 이게 안을 보니까 안이 좀 이렇게 많이 상해 있던 상태였네요. 네네. 지하에 받쳐있는 기둥이 예. 전부 다 부서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철근이 다 나오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전혀. 예, 몰랐죠. 와,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그 반장님 아니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억수로 놀랐죠. 이게 웬일이냐고. 우리 아파트가 왜? 우리 아파트는 다른 사람들한테요. 대형파크는 너무너무 잘 지어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잘 지어졌다고 소문난 아파트거든요. 역시 잘 지어졌다고 외부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밑에 내려가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상태고 내가 있고 진짜 우리 남편이요 지하에 3번 내려갔는데 집 안 있어요. 지금도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겠네요. 예, 우리 남편은 보고 나니까 예, 그걸 보고 집에 잠시 우리 그날 짐 조금 옮긴다고 거기 마루에 한 30분 다 있었는데 네. 집이 기우는 것 같아.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요. 빵 하나도 그 앉아가 안 드시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은 아예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집에. 실제로 봤으니까 더 예. 두려움과 놀라움이 크셨나 예, 봐요. 저희도 거기 이제 1동 106호에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아기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5일날 여진 오고 나서도 29일까지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을 했었고, 네. 또 안전진단도 시에서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뭐 외관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고민도 되고 네. 걱정도 되고 예. 아파트가 균열이 있다라고 알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들과 저도 함께요. 네. 부모님들 모여서 행사도 했었고 어떤 행사를 했나요?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부모님들 모시고 참여 수업도 했어요. 안전하게 네, 또 안전하다고.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네, 위해서 괜찮다고 네, 그래서 안심하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그냥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저희가 갑자기 아이들을 보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네. 아파트 1층에 자리한 가정 어린이집. 평소 이곳에는 3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 10여 명과 교사 3분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작년 12월 23일에는 아이들 발표회를 보러 온 학부모들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날 큰 여진이 왔더라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들. 하지만 다른 이재민이나 상가와는 달리 어린이집은 피해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개인 사유시설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주택이면은 뭐 저희가 뭐 소파, 전파, 반파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뭐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뭐 찾아봤는데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재민에 해당이 안 돼요, 어린이집은.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저희는 해당이 안 돼서 받을 수가 없고, 소상공인도 저희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이제 병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보육 지원 쪽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관련 법이나 이제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부서도 이제 저희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까지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세를 또 잘 안 주시려고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나, 네.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계속 저희 때문에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상의를 하고 계신 거구나. 하고 있는 중.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행정상의 이유가 있겠지만 네. 또 미처 또 발견하지 못했던 또 사각지대 부분들도 지금 분명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입주민 전체 70세대가 전부 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빨리 완파 판정을 받고 우리 아파트 다시 재건축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저희들은 최고의 소원이죠. 그렇죠. 말을 하자면. 그럼 그렇잖아요. 지금, 나무집 생활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가장 막막한 그런 상황도 그런 부분이겠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있잖아요. 전부 다 연세 드신 분이 정부에서 LH에서 뭐 1억 뭐 2년 동안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 2년 후에 이 돈을 LH에서 빼가 가버리면은 자, 아파트도 재건축도 그때까지 안 됐고 네.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안전진단 뭐 저희들이 어저께 아랫분에 업장님 오시고 그러는데 네. 한 3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3개월까지 저희들은 너무 멀거든요. 그렇죠.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네. 그거 판단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상황이 정리돼 가고 있구나라고 뉴스라든지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우리 이재민 입장에서. 많이 다르게 느껴지죠. 예. 어떠세요? 집에 들어가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물건 하나하나 보면 다 눈물이 나요. 실제로 내가 이재민이 돼 보니까 그렇죠. 그 마음은 이제 다시 공감이 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짜 남하고 있잖아요. 만나지기도 싫고요. 좀 그렇지 돼야 미안하게. 이제 그 어린이집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물건도 사고 이제 뭐 공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그냥 수습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네. 이제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부모님들 보면 또 죄송하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좀 마련을 해주시면 어떻게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집도 없는데 대출을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낼 수 있는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공간만이라도 조금 하면 참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빌려주시기만이라도 해도 참 좋을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은데 안 돼서 속상한 너무 속이 거죠. 상해요. 봤을 때는 외관상을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요. 보여요. 지금 뭐 그냥 깨끗한 건물이다라고밖에 생각이 네.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도착했는데요. 선배님 봐도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떻게 균열이 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게 아니 진짜 어머니 네. 정말 이렇게 계셨으면은 그냥 모르고 사셨겠네요. 이거 진짜 어떻게 그랬었어요. 하셨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참 뛰놀던 데가 여기인데 그죠? 뭐 그대로네요. 안에는 그냥 지금 근데 수업을 아이들이 해야 없네. 될 시간이네요. 그렇죠. 지금이면은 3시거든요. 낮잠 자고 일어날 시간이. 아이들 낮잠 자고 네. 이제 여기서 한참 따뜻하게 좀 쉴 잠깐만요. 때죠. 아 눈물이 나셔가지고 선생님 아이들 생각에 아니 오늘 이제 퇴소시켜야 돼가지고. 아 오늘 퇴소식하는 날이었어요? 아니 아이들 이제 다른 데 가겠다는 얘기 했어가지고.
불현듯 이별하게 됐잖아요. 또 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힘들게 생겼고 네. 어머님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마음이 또 많이 속이 우리 상한데. 선생님들은 일자리 잃었고 아이고. 뭐 일자리 잃는 거야 뭐 또 다시 취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여기 있는 사진만 봐도 눈물 안 났는데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지진이 가져온 갑작스런 이별.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 정든 친구와 또 선생님과 떨어져야 하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겁니다. 지진은 지나갔지만 그 상처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난 거는 지하 4km 신부에 존재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단층 때문에 일어난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동남부 지역에는 그 양산 단층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양산 단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층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양산 단층대 때문에 지진이 발생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경주 지진, 그다음에 작년 11월달에 났던 포항 지진, 이런 그 지진이 발생한 거를 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양산 단층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단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주 지하 깊은 곳에서 경주 지진은 한 10에서 15km, 포항 지진은 4에서 한 8km 정도 되는 그런 데에서 있는 단층 때문에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지하 신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층들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표 단층뿐만이 아니고 그 지하 신부에 있는 그런 단층들을 좀 조사를 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발생하는 거를 자체를 막지를 못해요. 단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은 그 피해 규모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진동을 느낄 때 그때는 움직이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에 몸을 우선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되면은 그건 뭐 생명의 위험이 있거든요. 동남부 지역이 그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주 지역, 울산 지역, 그 포항 지역이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고, 현재 상태의 그 지질 구조를 보더라도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지진이 공포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내 자신을 내가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지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청자분들께서 이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 30대에서는 폭발적인 성원을 얻고 50, 60대에서는 아이고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너무 많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분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짧게. 저요? SNS? SNS 그렇다. 네.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네. 뭔가 상남자, 아. 거침없음, 할말하는 네. 뭐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어느 분인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마 이 차를 타고 오시는 것 같거든요. 잠시 지금. 후 KTX를 타고 이곳 포항역에 그분이 도착하십니다. Coming soon.
아니 고향으로 오늘 지금 기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네. 오시는 길에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설레죠. 예. 설레고 물론 이제 지난번 그 지진 발생 바로 직후에도 오고 그 전도 강의 때문에 오긴 했지만 네. 올 때마다 설레요. 고향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고향 오는 길이다 보니까 알아보고 네. 좋아해주고 하세요. 몇 분은 예. 혹시 인증샷은 몇 번이나 찍으셨나요? 오시면서? 2번. 2번 찍으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그나저나 오늘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고향까지 네.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 포항 시민분들 중에 이야기 좀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 그 안민석 의원, 네. 박주민 의원과 함께 토크 콘서트 하기로 했어요. 포항 시민분들과 함께. 우와, 네. 시민분들과의 이제 뭐 격 없이 저희 프로그램처럼 시시콜콜한 대화들 네. 많이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곳으로 가시는 길을 네. 저희가 편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시콜콜. 택시!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마 볼까? 이모. 네,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유명하시잖아요, 국회의원. 원래 평소 표창원 의원님은 이런 이미지다. 본인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되게 똑부러지시고 저희가 원하는 거 쏙쏙 알아가지고 엄마한테. 그래. 멋있는 국회의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표창원 하면 뭐가 생각난다? 하나, 둘, 셋. 경찰이지. 아, 네, 맞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택시 한번 타니까 어떠신가요? 네. 뭐랄까 럭셔리한 네. 택시 중에서도 아주 고급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요? 네. 오늘 또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니, 고향에 오면 올 때마다 반갑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저 의원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아이고 우리 포항의 아들인데 하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담감은 사실 오실 때 좀 없으세요? 글쎄요. 한 1년 반? 2년 전 정도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조금 격동이었을 때 네.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막 이랬을 때는 저한테 이제 고향 분들이 포항 내려오지 마라. 그리고 포항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연락들도 꽤 있었어요. 그때 또 제가 강의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강의를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긴장했었던,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연락도 있었고, 아이고. 존중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옳다고 느낀 걸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지고, 지금, 지난번 이제 지진 피해 났을 때, 네. 내려왔을 때도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전에 선거 때 내려왔을 때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주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우리 의원님 만나기 이전에 네. 이재민 분들도 좀 만나고 왔거든요. 예. 아직도 조금 춥게 보내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느낌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지난번 지진 발생하자마자 이제 내려와서 그 이재민 분들 만나 뵙고 네. 그 상황 말씀 듣고 최선 다해서 빨리 복구되고 피해 지원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재 의원 네. 하고 당은 다르지만 그 포항 출신 의원들 다 그 뜻을 모아서 포항 이재민 분들 지원하고 복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 피해가 나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 다른 뭐 시장이나 수산물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사주셔야 되고 그래서 포항에서 나는 과메기나 네. 그 수산물들 맛있고 괜찮다 이런 이제 홍보도 많이 좀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사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 이재민 분들 그리고 복구에 대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이 좀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거든요. 예, 지금 포항 지진 피해와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 혹시 여진이 또 발생하지 않는가.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국회나 정부 차원을 벗어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너무 많잖아요. 북한 이슈도 있고 올림픽 문제도 있고 또 제천 화재도 발생을 하고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다른 시민분들이나 언론 방송의 관심으로부터는 포항 지진이 조금 멀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게 많이 안타깝고 지금 우리가 포항 이제 시내들 이렇게 하나하나 다니고 있잖아요.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시죠? 옛날 생각도 그럼요. 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고향이 그럼 포항 어디시죠? 무슨 동이세요? 동빈동이요, 동빈동. 동빈동. 아니 어렸을 때 표창원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맞아요. 예. 제가 포항에 살 때는 그냥 거의 뭐 그 벗고 돌아다니는. 네네? 벗고 돌아다니는. 벗고 돌아다니는. 네네? 벗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름하고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거의 바닷가. 그렇죠. 예, 바다에 뛰어들고 그 해변하고 원래 이제 그 외할아버지께서 어선을 하셨어요. 고기잡이배를 하셨기 때문에 어업조합 그 조합 건물 뒤쪽에 있었고 바다가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로 바다에서 놀았고 그리고 이제 죽도시장 예, 어머니랑 자주 갔었고. 그때부터도 할 말은 다 하셨습니까? 그때부터도 막 소신 있게 잘못하고 잘못했다. 위에 옷 다 벗고 뛰어다니면서. 예, 저는 늘 그랬습니다. 정말요?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홍사는 곤조와 가오로 삽니다. 그렇죠? 예. 네. 있는 그대로 한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양식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경찰 내 수사권 독립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인들의 호주머니에 국가 세금을 털어넣은 가장 질 나쁜 범죄자입니다. 어떤 이미지로 좀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포항에서 우리 표창원은. 글쎄요. 변해온 것 같아요. 상당히 급격하게.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기 전까지 경찰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앞서도 이제 역에서 만나뵌 분도 한마디로 저를 경찰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늘 이제 범죄자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검거하고 시민 안전을 지켜드리고 그리고 정의,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였죠. 그래서 포항 고향 분들도 TV에서 보시고 그러면 제 포항 사람이래. 그러면 이제 뭐 진짜가 옆에서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정도였죠. 그러다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그건 저에겐 그냥 범죄 사건이었거든요. 그것도 다른 뭐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 범죄니까. 다만 그 의혹의 대상자가 국가정보원 그리고 선거와 연관되어 있고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 파장이 제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좀 크게 정치적으로 번져 나갔고. 어디 가요? 경찰 어디 가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찰이라는 표현은요, 국가기관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따라다니고 그의 뒷정보를 조사할 때 그걸 사찰이라고 합니다. 불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감시 활동입니다. 포항은 당시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고 저와도 같은 고향이고 저희 어머니랑 이명박 대통령이 알고 지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동지상고랑 포항여고랑 서울에서 그 동창회를 함께 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아주 뭐 친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였으니까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혹은 배신감을 느꼈을 법하죠,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자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그리고 뭐 주변 분들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고 저희 그렇죠. 어머니는 이제 알아놓으시고. 아이고. 지금이야 이제 많이 세상도 좀 변하고 표 의원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리면서 좀 포항에서 표 의원님에 대한 분위기가 다르지만 예전에는 표 의원님 포항 때잖아요. 네. 포항에 계란이 없었어요. 계란이 없었어요. 아주 뭐 다들 뭐 계란들 그러셨어요? 그런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놓으셨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부모님께는? 근데 제가 워낙 그 전에도 뭐 올타운 느끼면 그래서 다 얘기하시는. 맞아 죽어도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쟤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니까 그냥 끙끙 알아놓기만 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제가 경찰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널 믿는다. 네가 다 알아보고 네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느끼니까 하겠지. 저희 아버지도 완전 보수시거든요. 해병대 평생 계시고 대북 뭐 촉구활동 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지만 제가 이제 그런 그 보수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이해를 못 하시지만 그래도 널 믿는다라는 그런 모습 보이셨고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안 모두가 저 때문에 엄청나게 힘드시고 뭐 집안 어른들 전부 주변 분들은 다 저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 당시 입장이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춤 댄스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버님이 춤을 봐주시나요? 그냥 흥이 좀 많아요. 흥이 좀 많고 국민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한다. 원하는 건 뭐든지 한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얼굴 딱 뵈니까 누구 닮았다는 말씀 좀 드리시죠. 예, 회장님.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다